문자로도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요.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매수를 고민 중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어떨까요, 소장님? 예. 지금 뭐 이쪽은 아주 갑작스럽게 유명세를 띈 지역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뭐 차량 기지 이전하고 이쪽에 일자리를 크게 넣겠다. 창동역에 GTX 들어오죠. 신호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레나 센터라고 한 2만석 규모의 문화공연장 들어오죠. 이런 호재들이 지금 산재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북한산 아이파크가 여기 있는데 요 아이파크는 사실은 이런 호재들에서 거리는 좀 멉니다. 거리는 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그렇죠. 여기서 여기 창동 네네. GTX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문화공연장도 뭐 썩 그렇게 아주 뭐 멀지는 않지만 또 여기도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는데도 이 아파트 많이 올랐어요. 이 동아청설과 더불어서 이 동아청설 아파트와 더불어서 많이 오른 아파트거든요. 오른 이유를 보니까 이쪽이 새 아파트들이 상당히 작거든요. 2000년 네.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규모도 크지만 비교적 새 아파트고 그래서 여기 전체의 어떤 호재를 같이 얻은 그런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이게 지금 살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사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계획들은 이쪽에 다 나왔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착공 시점, 네. 뭐 GTX가 공사가 들어간다더라. 네. 그리고 차량 기지가 이전한다더라. 이런 호재, 문화공연장 착공한다더라.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열을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호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하시려고 한다면 보유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19역 재개발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가 왔는데요. 재개발 구역인 것 같아요. 신당 19역. 여기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여기 투자하면 어떨까요? 신당 19역이 지금 좀 사연이 많은 구역인데요. 네. 여기 입지는 한번 보시면은 입지가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에요. 신당역도 있지, 여기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도 있지, 네. 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여기가 예전에 재개발을 하도 입지가 좋으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또 무산이 됐고요. 그 후에는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으로 추진하려다 무산이 됐고 지금 다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지금 동의서가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동의서는 한 75%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한 55% 거쳤다고 합니다. 네, 55% 정도. 상당히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두 번이나 뭐 이렇게 개발을 하려다가 무산이 네. 된 곳인데 입지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 신당동에서 입지는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55% 동의 거뒀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도 한 20%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도 입지는 좋은데 그래서 또 두 번이나 이제 무산이 되다 보니까 네. 혹시 또 하다가 안 될까 이런 또 걱정도 네. 조금 있어서 네네. 여기 지금 미리 들어갈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 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진행 상황을 살펴가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도 해결해 드리지만 소장님께서 항상 세미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권 마지막 소액 투자처 공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호 소장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02-6676-0200번으로 지금 바로 선착순 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요. 강남권 마지막 소액 투자처 공개입니다.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연말 선물처럼 좀 풀어주시나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물론 여유 자금이 많은 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도 사고 뭐 새 아파트도 사고 할 수 있지만 항상 재테크라는 거는 돈이 많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돈이 한 1억 미만으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돈을 불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뭐 처음부터 네. 부동산 잘 알아서 투자한 거 아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저도 28년 하면서 계속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새롭게 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극대화되고, 그리고 작은 금액을 어떻게든지 불려야 되거든요. 재테크는 불리는 거예요. 내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좀 찝어서 말씀드려서 좀 늦지 않게, 내년 시장도 지금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했던 얘기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년 시장도 저는 이제 오르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관심이 있고 정말 이번에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시면은 도움이 크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는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12월 17일 화요일에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02-6676-0200번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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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정자동의 그 느티마을 3, 4단지요. 네, 느티마을. 네. 네. 그래서 그 투자 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정자동에 있는 느티마을 3, 4단지요. 예, 예. 네, 몇 평대 보셨어요? 25평이요. 25평대 투자 목적으로 보셨는데 이곳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도 뭐 앞으로 전망, 뭐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예. 지금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예, 여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가 지금 한 7억 한 5천대요. 7억 5천 들어간다고요, 투자금이? 예. 매매가가 얼만데요?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7억 5천대 간다. 매매가가? 예. 저는 이제 투자하면 전세 끼고 투자하잖아요, 보통. 예. 예, 그래서 그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나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 보면 정자역이잖아요. 이 네. 신분당선, 분당선. 예. 예, 정자역하고 역세권이에요. 상당히 입지가 좋은데 지금 그 화두는 뭐냐면은 이쪽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거든요. 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단지들도 리모델링을 추진하지만 네. 대부분 수평 증축이라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면적을 넓혀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직 증축을 해서 세대수를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수직 증축이 지금 그 좀 까다로워요. 이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를 보통 수평 증축이나 이런 건 한 번 받는데 이 수직 증축은 2차 안전진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차 안전진단을 지금 받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입지도 괜찮지만은 리모델링이 돼서 새 아파트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도 절대 늦지 않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단지로 이렇게 이제 이쪽에 보면은 뭐 한솔 주공 5단지도 이것도 리모델링 좀 추진하고 있고요. 주변에 리모델링들 많이 추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입지는 여기 정자동에 있는 공무원 3, 4단지가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100% 리모델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래서 가치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투자를 할 때 리모델링 그 아파트를 하는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겨놓고 전체를 다 완전히 부숴서 새 아파트 만드는 거 맞아요.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데 층과 향이 안 바뀌어요. 뼈대가 그대로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층하고 향을 처음부터 잘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 예,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북향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북향이거든요. 나중에 지어도 네. 층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들어가시면은 저는 여기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 투자해도 지금 괜찮다 이거죠? 예, 괜찮습니다. 네. 좋은 곳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리모델링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재건축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서울 지역 내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디가 있나요? 서울은 이제 주로 이제 강남권에 좀 있죠. 아, 강남권에요? 예, 강남권에 네. 있는데 그 문제가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요.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물론 재건축도 똑같아요. 네. 추진할 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혀가는 수평 증축으로 하느냐, 이 수직 증축으로 하느냐. 그런데 수직 증축이 까다로우니까 전부 다 지금 넓혀가는 그 수평 증축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어졌을 때, 새롭게 이제 됐을 때,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다 몽땅 다 부수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 상승 여력은 떨어지더라도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왜 강남이다 하냐면은 땅값이 비싼 동네들. 아, 네. 예, 이런 동네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값이 싼 동네, 즉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은 이게 이익이 사실 안 나요, 잘. 네. 예, 그래서 아마 강남 쪽에 많이 하고 분당도 역시 땅값이 좀 비싼 동네라서 아, 네.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0266-0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그 네. 강남구 역삼동 3원 아르누보 오피스텔 네. 그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2억 2천인데 그 네. 월세 처음에 75 받거든요. 이거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지 여쭤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3원 아르누보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26제곱미터고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요. 네네. 네, 이곳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셨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소장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 주변에 역삼동 주변에 바로 초역세권에 이렇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오피스텔. 근데 이 오피스텔을 목적이 지금 구입하시려는 목적이 이게 월세 받는 거예요? 일단 월세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조금 기대해 볼까 해서요. 시세 차익이요? 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뭔가 특별한 호재라도 있나요, 이쪽에? 올해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방향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3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오피스텔 분양가가 높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3월 1일 이후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20cm가 주차 공간이 20cm가 넓어지니까 주차 대수가 줄어요. 근데 주차 대수가 하나가 줄면은 세대수가 한 두세 대 줄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새롭게 지어지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뛰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지금 여기 오피스텔이 지금 오래된 오피스텔이거든요, 이게.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포인트가 틀린 것 같아요. 이쪽에 오피스텔이라서 이 오피스텔은 저희가 이제 그 연식을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오피스텔이고, 그래서 새 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네. 새 오피스텔 쪽으로 네. 방향을- 새 오피스텔에 투자해야겠네요. 예? 새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새 오피스텔에 투자하는데 이 새 오피스텔도 지역이 입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차익이 나는 게 아니라 새 오피스텔이라도 지역의 입지 가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강남권이라든지 강남 서초 송파라든지 마곡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다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이잖아요. 예, 이런 네. 데들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야지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또 오래된 건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신축을 사서 한마디로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이 오피스텔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셔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뭔가 확신이 안 간다. 그런 새롭게 지어지는 오피스텔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그때는 제가 뭐 대면 상담을 해드리든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방향 다시 잡아드렸는데요. 아마 강남권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 참여하시면 더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는데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등록을 하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등록하면 뭐 4년짜리, 8년짜리 있어요. 근데 네. 4년짜리는 거의 혜택이 없고요. 단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사업 오피스텔은 취득세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가 4.6%거든요. 네. 주택은 작은 것들은 뭐 1.1%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벌써 한 4배 차이 나잖아요. 네. 4배 이상. 그러니까 그 취득세가 신축인 경우에는 감면이 돼요. 예, 네. 그게 75%, 85%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8년 이상을 내게 되면은 이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뭐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커다란 추세는 임대사업자를 내라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단지 우리랑 조금 틀린 거는 선진국들은 혜택을 많이 준다. 우리는 많이 줬다. 지금 작게 준다. 네. 하지만 결국은 다시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뭐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강남구 일원동 네. 상록수 아파트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입니다. 네, 몇 평대 보셨어요? 28평요. 28평대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록수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네. 보셨는데 28평대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 중이신데요. 네. 네, 소장님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받아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그 상록수 아파트 혹시 강남 쪽에 사세요? 아니요, 사는 데는 송파구에 살아요. 송파구에 사는데 어떻게 이 아파트를 보셨을까요? 관심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도 네, 보통 그래서-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들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바로 그 초역세권이에요. 그렇죠? 네. 완전히 네, 맞습니다. 지하철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네. 좀 단지도 세대수도 그리고 한 700세대 이상 되니까 꽤 되는 거고요. 네. 이쪽이 사실은요. 그 강남구에서 조금 이 전체 요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뭔가 네, 인기가 네. 별로 없다. 네. 예, 네. 인기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네. 이쪽에 보면 여기 수서역 있잖아요. 네. 예, 수서역에 이쪽에 뭐 역세권 개발하고 이쪽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쪽이 이제 네.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환경 네. 가치는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상록수 아파트가 재건축을 아직 연한은 안 됐지만 이제 몇 년 있으면 네. 재건축 연한이 되거든요. 네. 네. 재건축을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요. 이 상록수 아파트는 가치가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네. 예,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네. 곳이에요. 아주 네, 좋은 네. 곳.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하지만 지금 재건축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필요하더라도 여기는 네. 사놓고 많이 투자하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그 네. 기다림의 대가가 충분히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네. 저는 가치가 상당히 있는 곳이라서 이쪽에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11억인데 예.
전세 끼면 한 16억 정도 하던데 그래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아요. 여기는 가치가 네.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이게 네.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상록수 네. 아파트가 여기서 가장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 주변 네. 환경이 상당히 네. 좋거든요. 아, 네. 예, 주변 환경이 좋고 그 대모산도 바로 있고 해서 그리고 네. 학군도 이쪽에 남자 중고등학교들이 괜찮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교육도 괜찮고 여자 학구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남자 학구는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쪽은 네. 뭐 교육도 그렇고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 투자는 무조건 저는 조금 시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노브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상록수 아파트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강남을 생각을 하면은 많은 자금을 들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장님이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은 작은 금액으로도 좀 조금씩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뭐 투기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고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을 조금씩이라도 불려 나가는 게 현명한 거죠. 네. 그냥 요즘 은행 이자 있을까요?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죠. 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은행에다 넣어놓는 건 그건 이제 옛날 말이 된 거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노후에도 또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 방법이 뭐 주식 투자도 있을 것이고 네. 부동산 투자도 있을 거고 다양하죠. 채권 투자도 있었고 근데 가장 많은 자산을 우리나라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게 부동산 자산이고 그리고 또 그게 이익이 났다는 걸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이만큼 기대하지 마시고 네. 내가 투자한 금액 정도만 오를 수 있다면 그 대성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에 많은 분들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한정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